R&D 관리 분야에 NCS 기반 행정직이랑 어떤 관련되어 있는지 애추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R&D 관리 채용 분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업 관리 중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부분 것은 NCS에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적성을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연구원이다 보니까, 즉 국책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과 전략, 지식 재산 관리, 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 창업 지원, 기술 이전, 이 부분이에요. 지금 지식 재산 관리,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지원, 기술 이전, 이제 이 부분인데, 특히 무채재산, 즉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특허 관련한 부분과 많겠지만은 그 분야의 무채재산권, 유형이 없는 무형재산, 즉 다름 아닌 지적재산권, 즉 IP죠,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관리 부분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전하고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것은 이렇게 세부적인 국책연구소의 직무까지 모두 다 NCS의 체계를 잡아놓기 힘들기 때문에 NCS에서는 이와 같은 분야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저 프로젝트 관리 부분 것은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프로젝트 관리 부분 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NCS 기반으로 연습을 충분히 여러분 하면 되겠지만은, 이와 같은 다른 부분 것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있는 만큼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리 부분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분야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뭐 변리사 대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가 특허를 추론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해 봤다거나 행정직, 관리직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추리의 R&D 관리 직원이 하는 직무 수행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 수행 보면은 조직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R&D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기획 및 관리, 그리고 성과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업 기획 부분이죠. 이제 기획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들의 기업 기획 분야를 갖다가 몰입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쯤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R&D 전략 수립 부분 거,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기획으로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과 확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기업들의 기획 분야의 업무 부분이랑은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특히 R&D 관련되는 그러한 기획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사업 전략 부분 거, 사업 조정 부분 거, 성과 전략 부분 거, 이 부분입니다. 다름 아닌 연구원의 전반적인 R&D 전략, 연구사업 발급, 수주계획 수립, 안정예산 확보, 사업계획 총괄, 정부기관의 협력 업무 및 회의체 운행 수행. 결국은 애추리에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그와 같은 스태프들은 다 누굽니까? 이공계 출신 석박사급 그 인원들이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 것을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하도록 기획하는 것, 또 리딩하는 것, 또 서포트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 모든 부분이 바로 R&D 관련 부분이고, 여기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는 건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 조정에 있어서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관리 관련 제도 정책 발굴 및 제시, 사업 수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 제도 총괄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 수행. 즉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 연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획안이 나왔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공적인 퍼블릭 섹터의 부서들, 정부 부서들과의 협력, 또 민간 연구소와의 협력, 또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 이 모든 부분 것의 조정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고, 성과 전략, 연구 성과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성과 목표를 설정, 성과 조사 및 수집, 성과 분석, 성과 향상 전략 수립, 연구 성과 활용 추정 및 공유, 대외기관 협력 업무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와 같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매저먼트 인스트루먼트, 성과 측정에 대한 도구 개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했었을 때 성과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성과 조사 및 수집,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하는 직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와 같은 일반 기업들은 영업 성적이라고 하죠. 영업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부분 거에 있어서는 단순해요.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하는 이와 같은 재무제표상에 또 회계 관련되는 지표들을 가지고서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연구소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그와 같은 성과 측정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성과 전략 업무가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이 여러분이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R&D 관리 부분이니까 관리직이다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지원하는 상경계열, 행정계열 학생들 없애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이공계열이니까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행정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원래 연구원을 희망했으면은 연구원 되기 힘들고 따분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깊이적으로 지원을 해도 안 되겠어요. 자, 업무에 그와 같은 직무 수행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고요. 여기에 따른 그런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지원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본인 힘들고 심사관 힘들고 시간 낭비, 비용 낭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직에 대한 이해, 경영, 목표, 주요 사업, 구조물, 직제 및 업무 분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호되는 전공은 경영학, 또 엔지니어링, 공학 중에서도 이쪽 마인드가 있는 그와 같은 지원자들, 그리고 문서 작성 규칙, 프로세스, 기본적인 관리 업무고요. R&D 동향, 정보 수집, 분석 기법, R&D 사업에 대한 규정, 국가 DB 정책, 관련 연구비 관리 시스템, 운영 지식, 전략 기획 기법. 이 부분은 전반적인 기획 업무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토 연구개발 관리 및 규정에 대해서 R&D 사업에 대한 이해, 국회 정부 공공 법령 지침 이해, 과학기술 정책 이해 부분이죠. 즉 어느 정도 국가 행정과 관련된 그와 같은 지식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 외에 이제 기술 부분 겁니다. 보고서 작성, 제안서 기획하는 거, 사실조사, 통계 관련되는 그와 같은 능력, PT,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자료 작성 분석, 그렇죠? 본인이 SBS 또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를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 그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R&D 환경 분석 능력, 그리고 법규 해석 능력, 전략 기획, 홍보, 기술 이해 협상 능력. 자, 연구원들, 애초에서 연구직을 모집할 때는 구체적인 자기의 전공,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 그리고 연구 업적, 연구 실적,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든지 그런 방식이야. 그렇지만은 애출에서의 R&D 관리, 즉 행정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 지식과 기술이 그쪽 분야, 연구원 분야는 좀 더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기획과 관련되는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PT, 그리고 또 중요한 통계 패키지에 그와 같은 다룰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무수행 태도,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이냐. 직무수행 태도는 이러한 태도가 있으면 된다. 그죠? 연구 지원을 위한 소통. 되게 모든 연구원들의 연구 프로젝트마저도 다 협업입니다. 혼자 도플장군으로 연구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원들을 이끌고 또 관리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정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부분 것도 역시 본인이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물론 이공계 출신들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쓰는 용어들 자체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자, 다음. 그렇죠. 도전 의지, 윤리의식과 합리적 사고, 엄격한 직업 윤리의식 필요합니다. 다음,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대인관계, 수리, 문제 해결, 자기개발, 조직의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그죠? 관련 자격증, 연구개발 관리사라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 것이 필수가 아니고 관련 자격증 부분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했으면은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 것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한 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준비를 통해서 내가 특히 R&D 분야에 대해서 왜 행정이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NCS에서 반영되어지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직무의 특성이 NCS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 벗어나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 말고 지적재산권 관리, 그리고 연구개발물에 대한 공유, 그리고 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이 모든 부분들이 NCS의 항목이랑은 많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HD에서 제시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R&D 관리 분야의 그와 같은 행정직을 지원할 때 어떠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경계열 또 관리직의 전공자들이 지원할 때는 연구개발 분야, 기술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고, 나는 그와 같은 연구원이 되기를 원하다가 내 진로, 내 적성이 그곳에 맞지 않아서 나는 관리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자들도 반대로 법규라든지 또 특허 관련되는 조항이라든지 대외 협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야의 능력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추리에서 요구하는 R&D 분야의 관리 직원들의 그와 같은 적성과 소양이 무엇인지 잘 검토한 후에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